오늘 1부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회에서는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등이 나가면 고쳐주고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부를 수 있는 마치 이장과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는 청년도 의원입니다. 문승호 경기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처음 찾아주셨으니까 도민분들과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청년이장 경기도의원 문승호입니다. 작년 지방선거를 통해 성남 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들께서 선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동네 청년이장이라고 소개를 하셨고 지난 선거 때도 이 문구를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부터 여쭤봐야겠는데요. 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 언제나 호흡하고 눈을 마주치고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쉽게 부를 수 있는 청년 일꾼, 이장과 같은 그런 일꾼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그런 별칭을 지었고 지금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청년이 붙는 걸 보면은 아마 청취자분들도 가늠하시겠지만 지금 30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86년생이고요. 올해 나이로 38살입니다. 예, 요즘은 정치를 워낙 또 빨리 입문하니까 사실 30대 중후반 정도라고 해서 빠르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좀 빠르게 입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계기가 있을까요? 예, 비교적 제 또래들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멀게 느껴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실제로 제가 9살이었나? 그때 이제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성남을 찾았는데 제가 꽃목걸이를 걸어드릴 정도로 부모님 영향이 좀 많았었고요. 또 지역사회의 어른들, 또 시민사회 어른들 이런 분들과 어려서부터 이제 교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라는 영역이 저한테는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고 특별히 이제 2012년 총선 때 총선의 선거 캠프에 처음 참여를 하면서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이 정치에 연결이 돼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번에 도의회 좀 구성 상황을 보면 청년 의원분들 비율이 그래도 꽤 높더라고요. 네. 한 4분의 1 정도 되나요? 저희 청년 의원들이 4분의 1을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넘고. 예. 이렇게 같이 청년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 뭐랄까 좀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선배들이 이렇게 좀 더 훈수를 두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 비율이 높아지면서 우선 격식 없는 대화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흔히 쓰는 유행어라든지 신조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쓰고요. 또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어디서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를 발전시키는 부분 그리고 또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또 견제하기도 하면서 성장하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 점 같고요. 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나라의 특유의 문화, 장유유서나 선배 예우에 대한 문화가 도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안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또 일부분에서는 또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훈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게 좋은 말로 하면 노하우인 거니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좋은 점을 많이 이렇게 흡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청년 도의원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도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 청년이라고 하는 세대가 되게 다양한 세대로 또 분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걱정과 우려, 그리고 취준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결혼 정년기가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이후 출산을 통해서 양육해야 되는 문제까지 청년이라고 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기도 내에서도 청년 정책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수당이라든지 면접 수당, 해외 연수, 그다음에 청년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본질적으로는 청년의 문제는 취업, 그러니까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다음에 결혼,
결혼하면 사실은 우리 집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청년들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 이후에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고 양육과 보육으로 이어지는 이 세 단계가 탄탄하게 해주는 것이 결국은 청년 문제 그리고 청년 정책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 예. 경기도나 정부에서는 이 일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것이 그 외에 어떤 부차적인 정책들도 좋은 정책들이지만 결국은 이 본질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줘야만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의원님과 또래이다 보니까 결혼 혹은 뭐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 예.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또 그에 앞서서 일자리가 또 탄탄한 부분들 이런 것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년들 정책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지만 의회 입성 전을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싹 공작소라는 비영리 스타트업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곳입니까? 우선 새싹 공작소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본인에게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게 도와주는 곳인데요. 예. 이게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최근에 배두나 씨가 주연으로 나온 다음 소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영화의 배경이 된 것이 2017년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현장 실습으로 콜센터에 취업을 하게 되고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업무 과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 일을 접하고 나서 왜 청소년들이 일하다가 죽어야만 했을까? 또 청소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무시되는 경향은 있지 않을까? 이런 예. 것들을 고민하게 됐고요. 청소년들한테 뭐 미력이지만 또 많은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본인들의 권리가 있고 그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사회 풍토가 돼야 되고 그런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 많아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학생들에게 교육을 했던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교육도 하고요. 컨텐츠 개발도 하고요. 뭐 웹 드라마도 만들어 보고요. 예. 그런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학교도 찾아가 보셨을 텐데 네. 그렇게 가서 뭐 강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 보시면은 그 학생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우선은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게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거부감을 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교육의 방식이 아이들 참여형으로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었던 아이들도 처음엔 관심 없고 뒷짐지고 있고 뭐 자려고 하는 친구들도 나중에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참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이게 일반 학교들만 찾아가신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일반 학교라 그러면 이제 그 인문계고, 특성화고, 그다음에 뭐 방과후 학교 밖 청소년들 뭐 이런 학생들이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었고요. 예,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예. 뭐 그런 활동을 해서 그러신지 상임위도 교육행정위원회를 지금 맡고 계신데 예.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하신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청소년들이 잘 성장해야 우리 사회를 주축으로 하는 세대가 될 거고, 그래야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첫 번째 상임위를 교육행정위원회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상임위 활동하시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출신이 노동인권 강사였기 때문에 예. 노동인권 교육이 우리 경기도 내에서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첫 번째 현안이고요. 예. 두 번째로 제가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건 잔반 처리 비용입니다. 잔반 처리 비용이요? 예. 예. 지금 경기도교육청 전체 2,500개 학교에서 연간 아이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연간 85억에서 100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푸드뱅크, 경기도 내에 있는 푸드뱅크 혹은 복지관과 연결해서 어르신들 혹은 차상위 계층에 이 음식들을 제공하면 첫 번째는 예산 절감이 되지만 두 번째는 복지 사업으로 활용될 수가 있고 예. 세 번째는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의 시범 사업으로 올해 지금 성남과 용인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도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것이 학교 내 구령대들이 많은데 예. 구령대가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 일제 잔재이기 때문에 아하. 이것들을 문화의 복합 공간, 아이들의 놀이터
이런 걸로 좀 변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대표 발의하신 법안을 하나 보면요. 예.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 이게 구체적인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학생들이 통학 시에 교통 안전을 지도하는 전방위적인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례로 이제 서울에서 일부 구에서는 워킹 스쿨 버스라고 해서 일정 지역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학생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면서 이쪽은 위험한 곳이다. 길을 건널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교육하면서 가는 그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교통 안전과 관련된 책임을 지고 예. 이 통학 시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도하는 지도사라고 볼 수 있는 조례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안전을 담당하는 교통안전 지도사를 배치하는 내용이 핵심일 텐데 지금 그 녹색 어머니회 같은 네네. 안전제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하고 뭐 역할 중복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그게 검토 보고서에 이제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완전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일선에서 녹색 어머니회 그리고 어머니 폴리스 이런 분들하고 정담회도 가졌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원봉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또 일선의 학교에서는 학교와 학부모들 간의 갈등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자원봉사를 기꺼이 수행했었지만 최근에 이제 부모님들이 맞벌이다 뭐다 해서 그렇죠. 바쁘시고 또 이거를 인력을 또 사가지고 일부러 인력을 본인들이 구해서 배치하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완하고 이제는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성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에서의 조례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나 싶었는데 뭐 번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처리가 미뤄지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검토 보고서가 집행부로부터 왔는데 그 답변이 좀 미비했었고요. 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배석했던 국장이 건설국장인데 이게 사실은 좀 혼합돼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는데 건설국과 교통국 이게 이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혼재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국장이 또 대답을 해야 될 그리고 그 속속들이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 대답하는 과정에서 좀 미숙함이 있었고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6월 정례회 때 다시 상정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역구 얘기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성남이 지역구시죠? 그렇습니다. 예, 성남에서 나고 자라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살고 있고요. 그러면 애정이 상당히 크실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관심 갖고 지켜보는 지역구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선 이제 제가 지역구가 전체 9개 동입니다. 그리고 그 9개 동이 모두 재개발 혹은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좀 공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과 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막 혼재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양태들이 벌어지고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조율해 나가고 이런 갈등들을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거에 좀 중심을 두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삭막하게 재개발을 하면 이제 보통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러면 동네가 삭막해지기 마련인데 좀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 이런 것들이 좀 나는 동네였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살고 계시다고 하니까 한 30여 년 전과 지금 성남의 모습들이 뚜렷이 기억이 나실 텐데 어떻습니까? 과거와 비교해서 많이 발전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주택단지로서 이렇게 사실 이제 구성남, 수정구와 중원구는 대부분 이렇게 높은 지대에 주택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대부분 좀 정리가 되면서 고층 아파트,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의 발전 모습도 함께 그려 나가실 텐데 성남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있는 뭐 그림이 있으십니까? 우선은 이제 성남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입지적으로도 좋은 곳이고 좋은 자원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첨단과 혁신의 도시라고도 지금 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되어지고 좋은 인재들이 몰려들고 또 높은
재정 자립도를 통해 주민들께 높은 수준의 복지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있는 성남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우리 동네 청년 이장으로서 우리 도민분들과 또 청취자분들 남기고 싶은 메시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선출해 주셔서 이제 1년 가까이 도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부르면 그 자리에 가고 있고 가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 항상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시민 여러분과 눈높이를 맞추고 부르면 언제나 달려가서 수도꼭지도 고치고 전등도 가는 그런 친근한 청년 이장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진짜 이제 1년 되네요, 곧. 네, 그렇습니다. 이제 7월 되면 만 1년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 힘내시고 파이팅하는 의원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승호 경기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